정광훈 목사가 불순분자가 사랑제일교회 바이러스 테러를 일으킨 것 같다 하면서 염려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비아냥거리고 이 사람 제정신이야?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랑제일교회에 바이러스 테러가 일어난 것 같다 라는 말,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로 인해 많은 염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손 씻기나 집회 전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대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고민을 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에서 대량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있기 전, 바로 직전 5명 정도가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한테. 바이러스 테러가 사랑제일교회 안에 숨어 들어올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대요. 정광훈 목사가. 근데 그때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악마 같은 정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공산주의자나 주사파라고 하더라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우리 교회에 덤탱이를 씌우기 위해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공산주의 주사파라고 하더라도 설마 코로나를 우리 교회에 퍼뜨리는 그런 짓까지 하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거 그때 그 제보가 진짜였나? 이런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방역당국 비협조 문제와 자가격리 수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10년 전 명단까지 제출하면서 보건소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협조를 잘하고 있다.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정광훈 목사 입장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테러를 우리가 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상 이게 터지고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터졌지? 이거 뭔가 이상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무슨 말도 안 되는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고 그게 말이 돼? 하는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서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8월 12일 날, 제가 이거는 핸드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 문자를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사랑제일교회입니다. 8월 9일 주일 예배 참석자 중에서 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관계로 사랑제일교회 모든 예배를 2주 동안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성북보건소에서 문자가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 개인은 솔선수범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가격리 해주시고 자발적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보건소를 속히 방문하셔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증상이 없는 분들은 자유롭게 생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체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할 만큼 했죠?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만큼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을 때, 그 정도 레벨까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습니다. 작은 교회치고는 꽤 잘했다. 그런데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정광훈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방역을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지? 하니까 딱 스쳐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 5명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에게 덤탱이를 씌우기 위해서 뭔가 바이러스 테러, 몇몇 사람을 보내서 사랑제일교회 우한폐렴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한다라는 제보를 받았었는데 그게 기억이 난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걸 갖고 무슨 정강훈이 무슨 제정신이 아니네, 무슨 정신병자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었던 겁니다. 조갑제닷컴에 이런 기사가 떴네요. 참, 이게 얼마 전에 주호영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대변인, 그리고 미래통합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광훈을 정말 비판을 하고, 똑같이 문재인 정부가 정광훈을 비판하듯이 비판을 하고, 민주당 사람들이 정광훈을 비판하듯이 비판을 했어요. 미래통합당이. 결국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이 이제는 미래통합당을 비판하기 시작을 하고, 정광훈 측도, 정광훈 목사도 미래통합당을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파끼리 서로 총질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주호영 미래통합당 좌파들과 똑같이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옳았겠는가? 정치적으로 자신들한테 그게 더 이롭다고 생각을 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과연 최선이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사랑제일교회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방역당국과 경찰, 미래통합당을 비판했다. 특히 광복절 도심 집회 참가자 확인을 위해서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가져간 중대본 본부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했다. 경찰의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집회에 나온 국민들의 위치 정보와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 방역을 빌미로 교회 예배를 금지한 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구속해야 된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향해서 막말을 퍼붓는 좌파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규탄한다. 이런 입장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변호인단은 5개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5일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불법으로 제공을 받았다. 국가가 공권력을 앞세워서 이동통신사들로부터 특정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악을 금할 수 없고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면서 중대본 본부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광훈 압수수색도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대본에서 확보하려는 자료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명단인데 정광훈 목사 개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대상에 넣은 것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정광훈 목사 핸드폰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명단이 있을 리가 있겠냐. 이미 다 제출했다. 10년 전 신도들 것까지 다 제출을 했다. 경찰이 직접 격리 중인 정광훈 목사 병실로 쳐들어와서 목사를 직접 수색하고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도 위법했다. 이어 경찰이 갖고 온 압수수색 영장에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의 기재 내용이 서로 모순됐다면서 이에 대해 현장에서 변호인단이 항의했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역을 빌미로 교회 예배를 전면 금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 강요죄, 예배방해죄 등으로 구속수사하라. 이들은 다른 소모임과는 달리 오직 교회에서만 사람 수를 불문하고 예배를 비롯한 모든 대면 모임을 금지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카페, 식당, 절, 기독교가 아닌 천주교, 다른 종교, 모든 각종 모임, 이것들은 그대로 두면서 왜 교회만 탄압하냐? 이것은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억압하려는 정권의 정책이다. 그러면서 참 딱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를 비판한 미래통합당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이들이 공동선에 대한 무모한 일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무엇이 무모한 일이냐? 공허한 지지율에 매달려서 지지율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광화문 광장의 외침을 외면하고 국민의 인권보다 자신의 이권을 더 중요시하는 정치 집단에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주호영 이런 사람들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본인들 나름대로는 머리를 굴려갖고 정무적 판단으로 지금은 정광훈과 태극기 집회 세력들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도 그게 더 이익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틀렸을 수도 있다. 지금 우파들을 오히려 결집한 우파들을 비판을 하고 집토끼들을 비판을 하고 광주에 가서는 무릎 꿇고 사죄를 하는 이런 이상한 쇼. 영남은 무시하고 영남은 신경 안 쓰고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냅두고 전라도 사람들의 표만 얻으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들. 이게 과연 이득이 되겠나.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다 있어요. 일부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미사, 법회는 그대로 진행한다. 천주교에서 하는 미사, 절에서 하는 법회는 괜찮아. 그런데 오로지 교회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아주 간단해요. 교회에서는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잖아. 그런데 절이나 천주교 이런 데서는 확진자들이 아직 별로 안 나왔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른 데서는 별로 안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협회 이런 데서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교회 안에서 이 확진자들이 퍼졌다는 증거가 없다. 이 교회 신도들이 결국에는 다 직장을 다니고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일반 국민들이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일반 국민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평소에는 직장도 다니고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 이런 게 기독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카페나 다른 데서 걸려서 온 거다. 맨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확정을 할 수가 있냐. 그게 말이 되냐?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인 겁니다. 카페는 괜찮아요? 미사는 괜찮고 절은 괜찮고 천주교는 괜찮고 기독교만 안 돼요? 이 말이 된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제가 자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약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무교인 제가 봐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근데 이건 친종 독재입니다. 보건소가 독재의 전위기구가 되다니. 중세시대의 정신병원이 독재의 도구가 됐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하면서 어떤 글을 가져왔는데 이 글이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보세요.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파주시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다. 이분도 기독교인이신 것 같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냐고. 이분은 오히려 민노총 집회에 응원 갔었다고 했다. 같은 날 민노총도 집회를 했었죠. 광화문 근처에서.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민노총 집회에 갔었다.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길래 의무사항이냐고 물었고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결국 그분은 잘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보건소에서 전화 오면 민노총 집회 응원 갔었다고 하세요.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민노총 집회에 갔었다고 하면 괜찮고 그러니까 좌파 집회에 갔던 사람은 괜찮고 우파 집회에 갔던 사람은 빨리 검사 받으라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 보건소, 보건당국의 행태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